자, 이어서 스마트폰에서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모바일 포스팅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소재가 되는 사진 자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블로그를 포스팅하고자 하는 소재가 5장 이상이 스마트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진 찍는 요령도 간단하게 필요한데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에 중앙일보에서 어떤 기자가 와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취재하러 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취재 기자는 사진을 찍을 거예요. 제일 먼저 딱 들어와서 어떤 사진을 찍을 거냐면, 제가 중앙일보 기자라고 생각하고 한 5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구동을 하고, 자,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이 앞으로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장면을 전체적인 장면이 나오게 이렇게 한 장을 찍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장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하나 찍겠습니다. 딱 찍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한번 손으로 잡고 공부하시는 장면 한 번만 연출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장면 하나 더 찍고 반대 방향으로 와서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는 장면을 한 번 더 스케치 촬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5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찍은 이 5장의 사진은 옆으로 나열을 해보면 전부 가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가로 사진을 찍었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인 장면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원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분만 찍었어요. 이거를 경치 중심으로 중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가깝게 클로즈업 했어요. 근경 또는 클로즈업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뒷부분에서 중간 정도 사진을 찍었어요. 중경을 찍었고, 맨 마지막에는 5번째 샷은 반대 방향에서 전체를 찍었어요. 원경을 찍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넓게 찍으면 이 흐름이 정적이고요, 가깝게 찍으면 아주 동적인 사진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리듬을 주는 거고요. 전체와 중간과 클로즈업, 다시 중간과 전체로 디스플레이 되면 이 사진만 보고도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전체 뭔가 교육을 받고 있구나. 인원은 이 정도 되는구나. 앞에 카메라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고 강사도 있고 칠판도 있네. 근데 스마트폰으로 뭐 열심히 하네. 자, 이렇게 이 내용만 보고도 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진이 이야기를 한다 해서 사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스토리텔링.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크게 3가지로 씁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글을 써요. 기승전결로 쓰는 거는 뭐냐면 극화된 것, 시나리오가 있는 것, 즉 어떤 드라마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기승전결로 우리가 책을 구성하죠. 그러나 블로그를 쓸 때 모든 내용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씁니다. 이때 서론 속에는 전체에 대한 글의 리뷰가 나와야 돼. 리뷰인데 미리 보기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프리뷰라 그러죠. 프리뷰가 나와요. 서론 속에 프리뷰가 나와야 되고, 서론은 5줄에서 10줄 정도로 씁니다. 그리고 본론 속에는 본격적으로 5장의 사진이 전부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원경, 중경, 근경, 중경, 원경. 그래서 블로그를 쓸 때는 최소 5장에서 15장 정도의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경, 중경, 또 중경, 근경, 중경, 원경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사진을 리듬감 있게 배치했을 때 얘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재가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일 수도 있어요. 중경을 찍는데 동영상을 내가 5초짜리 찍었어. 그럼 동영상이
하나의 사진처럼 이 자리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사진 밑에 여기다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답니다. 뒤에다가 중경에 대한 설명을 달아요. 근경에 대한 설명을 달고 중경에 대한 설명을 달고 원경에 대한 설명을 달아요. 그러면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사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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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 되는 거예요. 즉 사진을 쭈루룩 붙여가지고 나열하지 않는다. 사진을 일단 올리되 그 사진의 설명만 달아주면 자연스럽게 본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SNS 기법에 맞게 글을 쓸 때는 사진을 나열하고 그 사진의 설명을 달면은 이야기가 끝나요. 간단해요. 글쓰기 너무 쉽죠. 사진을 먼저 배치하고 그 사진에 글을 넣는다. 이게 기본적인 글쓰기 기법이에요. 자, 서론에다가 5줄에서 10줄 정도를 쓰고 본론은 사진과 글을 반복적으로 집어넣고 결론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강조해 주면 끝나요. 그러면 한 개의 글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사진을 찍었던 실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찍혀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한 가지 테마의 사진이 5장 이상 찍어 놓은 게 있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방법에 의해서 나열할 수 있으면 돼요. 사진이 있습니까? 똑같은 테마로 5장 이상 찍어 놓은 사진이 있나요? 자, 홍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진을 쭉 찍어 놓은 게 있나요? 자, 잘 모르시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찍었던 사진을 중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찍은 셀프샷, 셀카샷인데요.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이 셀카 모드로 찍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화면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에 한눈이 팔려 있는 순간 나는 내 눈동자는 딴 데로 돌아가 있다. 그죠? 딴 데로 돌아가 있죠. 어디를 봐야 돼요? 카메라를 봐야 돼요. 카메라를 바라보면 찍었을 때 내가 상대방의 눈동자와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카샷을 찍을 때는 반드시 카메라를 보고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눈높이로 찍는 것보다는 눈높이를 높여서 찍었을 때 좀 더 젊게 나온다. 높이 올릴수록 나이가 덜 들어 보여요. 많이 올리면 한 10살은 덜 들어 보일 거야. 그런데 반대로 밑으로 내리죠? 나이가 더 들어 보여. 턱 밑에 주름 막 나오고 더 나이 들어. 그러니까 많이 올리는데 정면으로 찍지 말고 좌측 우측 상방 45도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찰칵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김치. 자, 이런 식으로 셀카샷 한 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을 때 두 손으로 하면 자기 정면 넙대대한 얼굴만 나오니까 보기 싫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손을 잡는데 저처럼 검지와 약지로 이렇게 감싸 안고 두 손가락을 뒤에 그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자유롭게 해서 눌러주면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블로그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찍을 때는 반드시 세로 사진보다는 가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가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추가로 촬영을 했으면 홈 버튼 누르고 이제 블로그 어플을 구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치한 블로그 어플 구동해 볼게요. 탭 눌러서 블로그 어플을 눌렀습니다. 자, 블로그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디부터 누를 거냐면 아랫부분에 보면 이웃의 새 글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글쓰기와 내 블로그라는 게 있고 오른쪽 상단으로 가면 마이와 돋보기가 있습니다. 마이와 돋보기. 그리고 이웃 새 글이라는 거에 V자 꺽쇠가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메뉴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 데이터들이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톱니바퀴 모양의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환경 설정 나오십니까? 네, 눌러주세요.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의 맨 위에 두 가지 값을 조정할 건데, 두 번째, 기본 에디터 설정 값이 기존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 에디터 2.0이 아니고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앞으로 우리는 블로그를 스마트 에디터 1으로만 쓸 겁니다. 자, 기존 에디터로 쓰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모바일과 컴퓨터로 내가 저장해 놓은 블로그를 연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완전히 줄이거나 잘 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 멋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 1으로 확인하시고 왼쪽 화살표 누른 다음에 글쓰기 기본값 설정 누르겠습니다. 글쓰기 기본값 설정. 맨 위에 보면 기본 카테고리가 뭔지 나와 있는데, 이 기본 카테고리를 모바일 포스팅이라는 카테고리로 바꿀 거예요. 이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쪽 화살표 누르고 와보면 여기 카테고리 추가 수정 삭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카테고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글을 담는 공간이에요. 자, 글을 담는 뭐 박스, 상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카테고리예요. 최근에 우리가 블로그에서는 카테고리 정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카테고리 추가 수정 삭제를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카테고리 명에다가 모바일 포스팅이라는 카테고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쓰는 글을 포스팅이라고 그러죠. 내가 올린 글을 포스트라고 하고, 내가 글을 올리는 액션을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모바일 포스팅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주제 분류를 눌러서, 주제 분류는 일상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일상 생각이라는 주제 분류가 있어요. 일상 생각으로 주제 분류를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V 누르고요. 그리고 밑에 공개 설정은 반드시 공개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바일 포스팅이든 블로그 포스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공개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올리는 모든 글은 비공개로 하면 안 되고, 한번 올린 거를 수정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고요. 내가 일단 올린 거를 삭제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최적화로 가는 첫 번째 단초예요. 내가 올린 글은 비공개로 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는다, 삭제하지 않는다요. 아시겠죠?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모바일 포스팅이라는 카테고리를 확인 버튼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만드셨으면 다시 글쓰기 기본값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글쓰기 기본값 설정 눌러서 들어가고, 맨 위에 카테고리를 모바일 포스팅으로 선택을 합니다. 누르면 내가 만든 카테고리들이 쭉 나올 건데, 그 중에 모바일 포스팅 카테고리로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항목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비공개로 하거나 이웃 공개, 서로 이웃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공개. 즉 SNS의 기본은 무조건 오픈이에요. 다 공개예요. 그래서 전체 공개 하시고, 댓글 허용, 공감 허용 체크하겠습니다. 블로그 카페 보내기는 본문 허용으로 하겠습니다. 블로그 및 카페 보내기 값이 링크만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계시죠? 이거를 누르고 본문 허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글을 완전히 자기의 블로그로, 보는 사람의 블로그로 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완전히 퍼갈 수 있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검색은 다 나한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줄 때는 본문까지 다 열어준다. 외부 보내기 허용, 검색 허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검색 허용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만 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글이 다음이나 다음의 블로그나 구글에서도 검색이 돼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첨부 이미지 크기는 가로 크기를 900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는 모바일에서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에서 포스팅을 할 때 컴퓨터에서 보는 블로그 화면은 맨 위에 이렇게 타이틀이 보이고, 그 밑에 본문 영역이 있어요. 이 본문 영역이
왼쪽에 메뉴가 있고 본문이 있는 이 영역을 우리는 얘를 2단 레이아웃이라 그래요. 자, 2단 레이아웃으로 블로그 형태가 정해졌을 때 왼쪽은 메뉴고 오른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글은 본문 영역에 기록이 되는데 이 본문 영역이 요만큼 메뉴 폭만큼 줄어들어요. 이 메뉴 폭이 약 170 픽셀이에요. 170 픽셀만큼 줄어들고 본문에 담을 수 있는 이 글의 폭은 740 픽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타이틀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밑에 본문을 단을 나누지 않고 통째로 다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넓게 보여지겠죠. 이럴 때 여기는 전체 본문 영역이 되고 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최대 픽셀이 930 픽셀까지 가능해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900 픽셀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1단 레이아웃이에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타이틀이 있는데 타이틀 밑에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이 있고 본문은 요만큼 쓰는 게 있어요. 여기 메뉴, 홍보, 본문. 이때 이 본문 영역은 540 픽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쓰는 레이아웃을 3단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단 레이아웃의 사용자가 75%. 자, 1단 레이아웃은 10%. 10에서 15%. 나머지는 3단 레이아웃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파워 블로거들, 파워풀 블로거들, 힘있는 블로거, 상위 노출된 최저가 블로거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1단 레이아웃입니다. 왜냐?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의 크기를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관 갈 때도 일반 영화관보다 아이맥스 영화관이 돈이 비싸요. 화면을 넓게 볼수록 비싸다고. 왜? 그렇죠. 똑같은 이미지도 요만하게 보는 것보다 크게 보는 게 생동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글을 쓸 때 폰트의 크기가 아주 깨알만하게 쓰면은 보는 사람은 생동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짜증을 느끼죠. 짜증을. 이거를 글이라고 썼어. 이래가지고 짜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폰트 사이즈도, 폰트가 뭐냐면 글자를 말하는데 글자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폰트라는 걸 얘기했고요. 폰트의 크기, 사이즈를 이야기하는데 폰트 크기가 8포인트, 10포인트, 12포인트, 14포인트, 18포인트 이렇게 올라가요. 10대가 선호하는 글자 포인트 8포인트입니다. PC 모드에서 기본이 8포인트. 그 다음에 20대가 선호하는 글자 포인트 10포인트. 뭐 시력이 좋으니까 글자가 깨알 같아도 잘 보이는 거야. 예. 근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SNS에 올릴 때 선호하는 폰트 사이즈는 고딕체가 가장 좋습니다. 고딕체 다음에 좋은 거는 명조체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펜글씨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펜글씨체 뭐 이런 거. 예. 글자가 예술적이고 감성적이긴 한데 보는 사람이 시력이 안 좋으면 잘 못 읽어.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폰트 잠깐 생각하시고, 자, 30대 이상에서 선호하는 게 12포인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12포인트 이상의 글 사이즈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8포인트를 쓰면은 60대에서 70대이신 분들도 잘 읽을 수 있는 폰트예요. 14포인트 쓰면은 40에서 50대 분들도, 노안이 온 분들도 잘 읽을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폰트는 이겁니다. 모바일 폰트는 모바일에서 글을 쓰면 기본적으로 12포인트 이상, 14포인트 정도가 모바일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폰트 사이즈는 저는 12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블로그 마케팅 업체에다가 블로그 대행을 맡겼더니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20대 후반 얘네들이 글을 썼는데 8포인트로 글을 썼어요. 막 상위 노출은 되는데 그 글을 읽으려니까 내 돋보기 안 쓰면 안 보는, 짜증나. 안 보고 말지. 다른 글로 읽지. 샥 빠져나와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글자 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1단 레이아웃에서 이미지 크기는 제일 큰 거예요. 900픽셀. 그래서 사진 크기 설정을 90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900으로. 900으로 하는 순간 나는 내 사진의 크기를 줄여서 올릴까? 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원본 사이즈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은 굉장히 사진의 크기가 커요. 3000에서 4000 픽셀 정도 가로 이미지가 그렇게 커요. 근데 나는 900만 쓸 거란 말이에요. 900으로 줄여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모바일에서. 그래서 가로 크기 900으로 선택을 하고 좌측 위에 화살표 눌러서 설정을 빠져나옵니다. 한 번 더 누르고 완전히 빠져나올게요. 요 설정은 한 번만 하면 돼요. 매번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번만 했으면 끝이에요. 이제는 글만 쓰시면 돼. 예? 어플을 지우지 않는 한. 안 지우실 거죠? 네, 지우면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블로그 글을 저랑 같이 써볼 거예요. 아랫부분에 있는 곳 중에 글쓰기라는 부분을 가겠습니다. 글쓰기. 여러분이 아직 블로그에 환경 설정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지금 혹시 회사에서 사용하는 네이버 아이디로 하시면 안 되고 자기 개인 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는 개인 거로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쓰는 아이디로 거기 내 개인적인 막 이야기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정보성 이야기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내 개인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포스팅하는 거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열렸을 때 제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키워드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선 오늘은 우리가 이곳이 가산이잖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에요. 즉 지역적인 키워드를 먼저 하나 쓰겠습니다. 줄여서 가디역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지역을 가디구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줄여서 가디구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가디구디라는 키워드를 칠게요. 가디구디 띄고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것은 SNS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SNS 소문자로 그냥 치겠습니다. SNS 마케팅. 자, SNS 마케팅인데 우리가 지난 1기에 의해서 우리는 2기입니다. 2기 개강했어요 라고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개강했어요 라는 말 짧게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이모티콘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살짝 웃는 표정으로 할 때 이렇게 V자 뒤집어 놓은 거 2개 이렇게 하죠. 자, 제목을 썼고 아랫부분에 본문 영역인데 본문 영역의 맨 앞부분에 위치가 나옵니다. 위치 기반의 서비스죠. 위치 추가 눌러볼게요. 위치 추가를 누르면 내가 스마트폰에 GPS가 켜져 있다면 자동으로 현재 있는 위치를 읽어서 지도상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장소는 저희가 이제 올배움 평생교육원이에요. 저희 교육하는 장소가. 그래서 올배움 이렇게 칠게요. 이 올배움이라는 저희 회사의 올은 모두, 전부, 올곧은, 올바른 이런 뜻이고요. 배움은 배우는 거죠. 모두 배운다, 올바로 배운다, 제대로 배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회사 네임입니다. 올배움 하고 엔터를 치면 올배움이라는 회사와 평생교육원이 보이죠. 그래서 올배움 평생교육원 누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치예요. 위치 정보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곳에서 쓴 글들이 서로 노출이 돼요. 이곳을 위치로 잡아서 쓴 글들이 서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직장이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위치로 잡아서 쓰게 되면 그곳에서 쓴 사람들끼리 서로 글을 노출시켜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에다가 글을 쓰는데 제목에 쓴 글을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본문 누르고 글을 쓰는데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저는 가디구디 SNS 마케팅 2기 개강했어요. 이걸 그대로 따라서 쓸게요. 한 칸 띄고 가디구디 한 칸 띄고 SNS 마케팅 한 칸 띄고 개강했어요 이렇게 칠게요.
그리고 뒤에 이모티콘도 그대로 따라서 쓰고 엔터 두 번 치겠습니다. 자, 이 기법은 뭐냐면 제목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이 키워드를 똑같이 한번 반복을 해준 거예요. 이 키워드의 반복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3번에서 7번 정도를 반복을 해야 돼요. 몇 번이요? 3번에서 7번. 그런데 한 번을 반복을 해준 거예요.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가디구디 SNS 마케팅까지가 키워드입니다. 이제 이 아랫부분에는 글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한 5줄에서 10줄 정도의 글을 써야 돼요. 이거 자판 누르는 거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제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하단에 마이크가 보입니다. 마이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톱니바퀴 있는 얘를 꾹 누르게 되면 여기 아이콘들이 나와요. 뭐 스마일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톱니바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마이크를 딱 누르면 마이크가 동작이 되고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게 글로 바뀝니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우림 라이언스밸리에 있는 올배움 평생교육원에서 가디구디 SNS 마케팅 2기 오픈 강의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 대표님들의 열정으로 강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썼어요. 자, 지금 제가 말을 했더니 그냥 글자로 바꿔줬어요. 스마트폰으로 이 작은 거로 내가 자판 치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는 남성 45세, 여성 50세 이상이면 다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 오타가 있나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의 뭐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제가 키워드로 쓴 가디구디 띄어쓰기가 안 됐고 여기 띄어쓰기 한 다음에 SNS 마케팅 붙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디구디 띄어쓰기가 됐고 SNS 마케팅 요것도 띄어쓰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요거만 붙일게요. 자, 그럼 제가 요 밑에 있는 음성 인식기를 지우고 키워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가디구디 여기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붙이면 되겠죠. SNS 마케팅 있는 부분도 지금 마케팅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지어보면은 됐죠. SNS 마케팅 딱 붙었어요. 이 키워드 자체가 한 번, 두 번, 3번 이상 반복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제목에 쓴 키워드가 내용에서 3번 이상 반복되라. 자, 여기까지 글을 썼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글쓰기는 저하고 비슷하게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제목은 가디구디 SNS 마케팅 2기 개강했어요로 했고요. 장소 찍었고 내용 찍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여기까지 다 쫓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하셨어요? 내용 다 아시었어요. 네. 내용은 음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음성으로 하실 때는 화면 하단에 이 작은 점이 있는데 얘가 마이크예요. 여기다 대고 자기가 속삭이면 마이크가 글자로 바꿔줘요. 마이크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맨 아랫부분을 꾹 누르면 여기 마이크가 누르면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눌러놓고 말하세요. 가까이. 자, 더 가까이 오세요. 말씀하세요. 오늘은 가상 디지털 지역 자, 글자가 바뀌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마이크 열어놓고 가만히 저기 생각하고 있다가는 제대로 말이 안 찍히겠죠. 내가 라이온스밸리에 있는 올배움 평생교육원에서 가디구디 SNS 마케팅 2기 오픈 강의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 대표님들의 열정으로 강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누르세요. 네, 그래야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음성으로 입력한 부분에 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셔서 수정 보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커서가 여기 맨 밑에 와 있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내용 중에 카메라, 이모티콘, 그리고 글자, 정렬, 점점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점 3개, 점 3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점 3개를 눌러보면은 이 옵션 중에 인용구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인용구 눌러주고요. 그럼 이제 쌍따옴표가 있고 요 내용에다가 키워드를 한번 입력할게요. 자, 오늘 키워드는 가디구디 한 칸 띄고 SNS 마케팅이에요. 가디구디 SNS 마케팅.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키워드를 하나의 인용구 안에 집어넣고 한 번 더 써주는 이유는 키워드의 반복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요. 자, 키워드는 이 중에서 SNS 마케팅만 키워드인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조합된 형태가 키워드입니다. 이걸 우리는 세부 키워드라고 해요. 키워드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상태로 똑같이 3번 이상 반복이 돼야 되는데 가장 최적화된 숫자는 제가 경험상으로 4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3번 정도만 할 거고요. 이 아랫부분에 마우스를 누르고 커서를 누르고 이제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카메라를 누르면 방금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체와 중간과 클로즈업, 중간과 전체를 찍은 이 5장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눌러볼게요. 여러분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매겨질 거예요. 첫 번째 사진 1, 두 번째 사진 2,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의 셀카까지 6번째 사진하고 첨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가 써놨던 글 다음에 사진이 올라갔고요. 첫 번째 사진이 대표 사진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 대표가 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선택을 하고 그 사진을 대표 이미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제가 셀카로 찍은 사진을 누르고 이 대표 표시를 체크하면 얘가 대표 사진이 되겠죠. 대표 사진은 그 블로그를 검색할 때 메인으로 나오는 한 장의 대표 이미지, 이게 대표 사진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로드해 주세요. 이제 제가 본론에 각 사진 각각에다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주면 사진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글쓰기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다가 설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설명을 달아주는 거. 자, 설명을 달아주기 전에 우선 이 사진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 셀카 찍은 거를 중간으로 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 사진을 손으로 꾹 누르면, 자, 꾹이라고 하는 거는 0.5초 이상 길게 누르는 거를 말해요. 꾹 누르고 위아래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 이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셀카 찍은 거를 전체 사진의 맨 앞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면 맨 위로 올라왔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시는 장면의 사진에서 제가 세 번째 사진을 눌러서 두 번째 사진 옆으로 갖다 놔 볼게요. 꾹 누르고 두 번째 사진 옆으로 갖다 놓으면 요 초록색으로 바가 생기는데 그 상태에서 손을 띄게 되면 사진 2개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여기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3개까지 가능해요. 세 번째 사진 제가 눌러가지고 놓으면 3장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가 큰 것과 작은 거는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틀리고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진은 크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크게. 그런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앞에 내가 음식 사진, 메인 음식을 찍었어요. 음식점 포스팅을 하는데 밑에는 한정식집에 갔는데 반찬이 한 20가지 나왔어. 근데 반찬마다 내가 사진을 찍었어. 반찬마다. 뭐 깍두기, 김치, 뭐 나물, 뭐 전, 생선 막 찍었어요. 그거를 한 장씩 다 나열하려니까 보는 사람이 짜증스러워. 그래서 그런 사진은 3장씩 이렇게 나열시키는 거.
그리고 메인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들은 2장이나 3사진을 아래쪽에 나열해 주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요 클로즈업된 사진과 전체 사진을 두고 가운데 사진을 제가 빼서 밑으로 내릴게요. 그러면 위에는 2장의 사진만 남겠죠.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에 맨 뒤에 공부하는 장면도 다시 모아서 2장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하나, 둘, 셋, 4장 정도 올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진 배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글을 입력하는 거예요. 글을 입력합니다. 이 모바일에서 올리는 폰트 사이즈의 기본 폰트 사이즈는 12포인트입니다. 자, 셀카샷, 셀프샷 찍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글자를 쓸 때 얘가 정렬이 좌측 정렬로 나오죠. 그럼 여기 정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렬이 좌측 정렬이에요. 얘를 한번 누르면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 우측 정렬로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글을 쓸 때, 감성적인 글을 쓸 때는 가운데 정렬을 권장합니다. 중앙 정렬을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을 하면 모든 사진과 글이 완전히 다 제목부터 중앙 정렬로 다 바뀌어요. 이렇게 중앙 정렬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빼놓고 지금 안 한 게 있는데 제목에다가도 배경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 누르면 오른쪽에 이미지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 이미지를 누르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그러면 내용에 넣었던 사진 중에 겹쳐도 괜찮으니까 한 장의 사진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제가 셀프로 찍은 사진을 눌러서 사진 뒤에 배경으로 집어넣습니다. 아마 본문에 있는 사진을 불러드리기 전에 이 액션을 했다면 얘가 무조건 대표 이미지가 돼요. 근데 대표 이미지는 내가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사진을 배치하시고 각각의 사진 뒤에 글을 쳐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같이 해볼게요. 오늘 첫 시간부터 모바일 포스팅 중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쳤습니다. 그리고 엔터 칠게요. 제가 위에 사진 밑에 글을 쓰고 엔터 간격을 주면 이 글은 위에 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럼 아래 연결된 글에 대한 설명을 미리 달래면 엔터 치고 글을 쓰면 그 글은 밑에 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오늘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 앞자리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고 느끼는 점들을 감성적인 터치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라고 쓰다가 그랬지요, 저랬지요 이렇게 얘가 중복이 되면 불편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쓰는 글은 크게 문어체와 구어체가 있습니다. 문어체는 글 쓰듯이 쓰는 글, 구어체는 말하듯이 쓰는 글이에요. 문어체로 글을 쓸 때는 얘는 전문적인 글을 쓸 때 굉장히 좋습니다. 구어체는 전문적인 글이 아니라 감성적인 글을 쓸 때 좋아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SNS는 감성소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어체보다는 뭐가 좋겠어요?
구어체가 좋겠죠. 그럼 문어체와 구어체를 대변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문어체는 닫가체입니다. 끝이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어쨌습니까, 어쨌습니다 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 흔히 우리가 닫가체라고 합니다. 닫가체로 쓰는 건 문어체. 그러나 구어체는 다나 까로 끝나지 않고 요나 조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체를 요조체라고 해요. 요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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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조체라고 조라고 하죠. 요조체로 쓰는 건 구어체고 문어체는 닫가체예요. 자, 문어체를 여러 줄을 쓸 때 기본 정렬은 왼쪽 정렬, 좌측 정렬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어체를 정렬할 때는 중앙 정렬이 기본이에요. 가운데 정렬을 사용합니다. 자, 모바일에서 쓸 때도 이 정렬 버튼을 누를 때마다 좌측, 중앙, 우측으로 바뀌죠. 그래서 좌측, 중앙, 우측 이렇게 바뀌는데 중앙 정렬로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서 사진에 대한 모든 설명도 중앙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설명을 달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여러분도 같이 해보고 계시죠? 자, 맨 마지막에 모바일 포스팅. 모바일 포스팅으로 성공적인 블로그 마케팅 시작해 보아요 할게요.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다자로 끝난 것들이 있어요. 실습 중입니다. 이 다자를 요자로 바꿔볼게요. 입니다가 아니라 실습 중 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앞부분에도 다자가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조체로 시작하면 모든 내용을 요조체로 일치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안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서로 혼용이 되니까 문어체와 구어체가 섞이고 닫가체와 요조체가 섞이면 불편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감 있게 글자를 쓰고요. 여기까지 다 썼다면 이제는 요 뒤에다가 본문 뒤에다가 뭐를 쓸 거냐면 지도를 삽입할 거예요. 지도는 위치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지도를 삽입하는 것은 하단에 점점점 버튼 누르고 지도가 바로 요 장소 표시 아이콘이에요. 물방울 모양 장소 표시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GPS가 켜져 있으면 현재 장소를 자동으로 읽어서 보여주고 이 속에서 고르라고 나옵니다. 고르라고 나오는데 원하는 게 없을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되겠죠. 여기 검색이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어요. 국외 검색은 구글 지도고 국내 검색은 네이버 지도예요. 그래서 국내가 기본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올배움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올배움 평생교육원 다시 한번 누르면 지도가 이미지로 바뀌어서 그 위치를 정확히 찍어주죠. 자, 이렇게 두셔도 되고 얘를 지도를 원터치 클릭하고 아랫부분에 텍스트형을 누르면 지도를 한 줄의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텍스트. 이게 텍스트형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형으로 다시 환원시키면 됩니다. 잘못됐다 하면 쓰레기통 눌러서 지워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이 상태를 저장을 할게요. 등록을 누르면 완전 등록이 되니까 자, 화면 글 쓰는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 상태의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안전하게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이 모든 글 쓴 내용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글쓰기 한 걸 뭐 했냐면 저장을 했어요. 이거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자, 글쓰기 한 거를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글을 올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등록을 누르면 글이 올려져요. 글이 올려지는 걸 우리는 포스팅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쓴 글은 포스트라고 하고요.
쓴 글을 등록하는 거, 네이버 서버에 블로그라는 곳에 올리는 것을 우리는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일단 포스팅한 글은 수정하지 않는다, 삭제하지 않는다예요. 자, 포스팅 유의사항 첫 번째, 수정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삭제하셔도 안 됩니다. 수정과 삭제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포스팅하기 전에 자세히 보고 포스팅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와이파이에서 와이파이를 접속하지 않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와이파이 성격이 뭐냐가 중요한데 퍼블릭. 자, 공용 와이파이라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했을 때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공용 와이파이가 어떤 곳이죠? 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또는 커피숍 있죠? 커피숍 전부 공용 와이파이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 전부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공용 와이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오피스,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도 공용 와이파이예요. 사무실에서도 와이파이로 모바일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단말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어요. 그 IP 어드레스. 근데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그 AP라고 하는 액세스 포인트, AP라고 하는 그 장치는 IP 어드레스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의 모든 단말이 단일 IP, 한 개 IP예요. 한 개 IP에서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블로그에 글 쓰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 액션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블로그 마케팅 업체의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글 쓰는 사람들은 대행업체 직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이버는 대행업체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요. 저품질에 빠뜨리거나 다 죽여요. 자, 그래서 와이파이를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모바일 포스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와이파이를 끄고 순수한 모바일 네트워크 상태에서 포스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화면에 제 이제 모바일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저의 PC도 와이파이, 저의 스마트폰도 와이파이에 잡혀 있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포스팅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제 블로그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팅은 최종적으로 와이파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해라. 상단에서 쭉 내려가지고 이 부분 있죠. 와이파이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끄고 포스팅을 해주시면 완전한 모바일 포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아직 와이파이가 붙어 있으니까 포스팅 버튼 누르지 않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 뭐가 빠졌느냐? 여러분 이제 저장까지 누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저장된 거를 컴퓨터에서 불러드릴 수가 있고 내가 모바일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하신 다음에 수정한 거를 다 완료가 됐으면 등록을 눌러야 되는데 등록 누르기 전에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태그라는 거예요. 태그. 여기 태그라는 게 들어있어요. 태그 편집. 이 태그 편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음물정자 시합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합으로 끝나는 키워드인데 우리는 기본 키워드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디구디 SNS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이 키워드가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시합으로 시작한다 해서 이거를 해시태그라고 해요. 해시태그. 이 해시태그는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붙여야 되겠죠. 가디구디 SNS 마케팅.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시합한 다음에 SNS 마케팅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띄어쓰고 습관적으로 저의 닉네임, 저는
기본적으로 사진가 조성욱이라고 하는 저의 닉네임을 제가 쓰는 모든 블로그에 써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명이나 여러분의 상품명이나 여러분의 상호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시태그로 만들어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 해시태그는 블로그에서도 검색이 되고 또 네이버 검색에서도 검색이 되고 또 카카오톡에서도 검색이 돼요. 내가 네이버에다 쓴 블로그 글이 카톡에서도 검색이 돼. 그 검색이 되게 하는 모든 SNS 간의 이동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는 다른 말로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는 제목에 존재해야 되고 본문에 존재해야 되고 해시태그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세 군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목에 있는데 내용에 없으면 이거는 낚시성 글입니다. 제목에는 키워드가 있는데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제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유인시키기 위한 낚시성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잘못된 글입니다. 그런 글은 최적화되지 않아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시태그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는 얘를 모바일을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최종 등록을 해주시면 한 편의 포스팅이 올라간 거예요. 자, 제가 와이파이를 잠깐 끌게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연결이 지금 끊길 거예요. 와이파이 껐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등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저는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제 모바일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 모바일 화면이 열렸고요. 블로그 포스팅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얘를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내 블로그가 있습니다. 내 블로그를 눌러보면 자기 자신의 블로그 타이틀과 그리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타이틀과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쭉 올려보면 맨 첫 번째 블로그가 바로 방금 전에 올린 저의 블로그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올라간 글을 누르고 보게 되면 전체 글이 모바일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올렸는데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는다. 올리기 전에 최종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올려줬고 여기에 이 지도를 올리게 되면 올베 평생교육원에 전화 걸 수가 있어요. 전화 버튼 생깁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 다 나와요. 얘를 누르면 네이버 지도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여기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 버튼. 이 박스가 밖으로 나가는 거, 얘가 공유 버튼이에요.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내가 카톡으로, 단체톡 우리 만들 겁니다. 단체톡으로 공유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 숙제 끝이에요. 이거를 다음 주에 오는 화요일까지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건 포스팅 하실게요. 하루에 한 건 글 올리는 걸 숙제로 한번 내드려 볼게요. 그럼 어떤 글로 쓸 건가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내 주변에 보이는 걸 일단 사진을 찍는데 5장 이상 찍는다. 그것도 똑같은 위치에서 찍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장면과 중간 클로즈업, 다시 전체 중간 이렇게 해서 5장 이상 사진을 찍는다. 그 사진을 배열하고 거기에 설명을 달아서 블로그를 포스팅한다. 그걸 하루에 한 건. 아시겠죠? 언제까지? 다음 주 화요일 오실 때까지. 오늘이 무슨 요일?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5건. 그리고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 화요일 거 미리 쓰고 오셔도 돼요. 그럼 6건이 되겠죠. 자, 그렇게 6건을 써보셔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포스팅을 많이 해야 내 블로그가 빨리 최적화돼요. 액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액션을 하라는 의미에서 첫 시간에 이 모바일 포스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